서울의 거리에 조용히 내리는 눈이 도시를 하얗고 차가운 망토로 덮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밤과 마찬가지였지만 80세의 김혜진 할머니에게는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미끄러운 인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은 낡고 바랜 옷들의 층에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은 마치 희망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것처럼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나이와 눈물로 흐릿해진 그녀의 눈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때렸지만 김혜진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훨씬 더 심한 폭풍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아파왔고 각 걸음에 항의하며 아파왔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육체를 넘어서는 힘으로. 그것은 구속의 여정을 떠난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걸으면서 과거의 삶에서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넘쳐 흘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들 준호를 다른 가족의 손에 맡긴 그 날을. 상황은 잔인했지만 그 이별의 고통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원과 같은 시간 후 김혜진 할머니는 천상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독점적인 레스토랑.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곳, 그런 사치와 세련미가 넘치는 장소에서 그녀의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으로 가득 찬 걸음으로 김혜진 할머니는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키 크고 차려입은 문지기가 그녀를 보자마자 경멸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여기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며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그 말이 자신의 얼굴에 찰싹 맞는 것처럼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나는 구걸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품위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예약이 있어. 문지기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잔인한 소리로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약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웃기지 마세요, 노인. 당신의 자리는 길거리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깊이 상처를 입혔지만 김혜진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이름은 김혜진입니다. 망설이며 화가 난 듯 문지기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김혜진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김혜진 할머니는 그녀의 외모와 대조적으로 호화로운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천장에서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 식기와 크리스탈 잔에 비추어 반짝였습니다. 세련된 요리들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손님들의 비싼 향수 냄새와 섞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속삭임과 억제된 웃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각 시선, 말하지 않은 각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가까웠을 때는 젊은 여성 웨이터 수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김혜진 할머니가 그저 사라졌으면 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예약이 있습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거의 속삭이듯이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손에 든 종이를 보고 다시 김혜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웃음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곳은 고급 식당입니다. 아마 다음 블록의 노숙자 보호소를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수연의 말은 김혜진 할머니의 마음의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목소리가 떨리며 간청했습니다.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급합니다. 수연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요? 아주머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 씨는 길 잃은 구걸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김혜진 할머니를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때렸습니다. 박준호. 그녀의 아들.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멀리 있는.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표가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김혜진 할머니가 자신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서 한 인물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인식과 증오에 혼합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 레스토랑의 매니저 중 한 명이었고 그녀 자신만의 이유로 김혜진 할머니가 그곳에서 나가길 원했습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운명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할머니에게 그녀의 아들과 그녀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녀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라도 맞서 싸울 결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혜진 할머니가 천상의 정원의 직원들과 고객들의 적대적인 태도에 맞서 싸우는 동안 미숙은 상황을 분노와 만족의 혼합된 느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에게 김혜진 할머니의 존재는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숙이 거짓으로 달콤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상황을 설명했고 김혜진 할머니의 존재에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주에 깊게 들으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보. 미숙이 수연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처리할게요. 미숙이 김혜진 할머니에게 돌아서서 거짓 동정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예약이 있다고 믿지만 분명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로 같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어요? 김혜진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미숙을 따라갈 때 그녀는 관리자의 눈에 승리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객들의 호기심 많은 눈길을 피해 미숙은 그녀의 진짜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죠, 김 여사님? 그녀가 이제 차가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당황해서 미숙의 얼굴을 살폈지만 어떤 친숙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기억나지 않네요. 물론 기억나지 않겠죠. 미숙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망쳐놓은 삶을 기억하겠어요?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이미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불평 때문에 제 경력이 망가졌어요. 그 말이 김혜진 할머니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난 후에 당신은 중요한 사람인 척 여기에 나타나다니요. 김혜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 아들을 만나야 해요. 준호를. 미숙은 비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으로. 당신의 아들? 박 씨. 얼마나 우스운 거짓말입니까?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서 잔인한 생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김혜진 할머니에게 복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잘 들어요, 노인. 미숙이 위협적으로 김혜진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박 씨에게 이야기하려 들거나 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당신이 괴롭힘과 사기로 체포될 거라는 걸 보장할게요.
알겠어. 김혜진 할머니는 공포와 절망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의 화해의 희망이 그녀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문을 열고 다시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 아주머니를 출구까지 바래다 주렴. 길을 잃은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레스토랑에서 끌려나가면서 김혜진 할머니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희망에 반하여 준호를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적대적인 얼굴들과 경멸의 시선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에도 무관심하게 내렸습니다. 김혜진 할머니는 다시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받고 희망은 짓밟혔지만 그녀 안의 무언가는 포기를 거부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고 아들에게 다가갈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혜진 할머니가 서울의 얼어붙은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천상의 정원 내부에서는 삶이 그 열기를 계속했습니다. 45세의 박준호는 성공의 화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중요한 손님들 사이에서 그의 매력적인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과 성공의 표면 뒤에 박준호는 어떤 전문적인 인정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고아로 자랐다고 믿으며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 입양되었지만 항상 삶에서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몇몇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구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찌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박준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연결감, 인식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동요를 느낀 박준호는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명백히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아, 박 씨, 그저 작은 혼란이었습니다. 한 노숙자 여성이 예약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미숙 씨가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박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예약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수연이 망설이며 이미숙 씨가 처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나타나 전문적인 효율성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박 씨, 그저 오해였습니다. 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 저와 함께 내 사무실로 가겠어요? 둘만의 공간에서 박준호는 미숙에게 돌아섰습니다. 그 노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숙은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의 패를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 이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성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발밑에서 땅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 어머니라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미숙이 거짓된 걱정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사기 시도였습니다. 저는 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박준호는 무겁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의 일부는 미숙을 믿고 싶었고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어린 아이는 답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습니다. 박 씨, 그게 최선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위험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박준호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밖에 눈 덮인 거리를 훑었습니다. 마치 그 미스터리한 여성을 단지 시선으로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미숙 씨, 그가 마침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모든 말을. 미숙은 잠시 망설이며 그녀의 머리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생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당신을 아기 때 버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해가 지난 후에 화해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를 낳은 여성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아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녀는 이미 보내져 버렸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지 않았나요? 그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한 걸음 다가서며 부드럽고 조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 저는 단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이 당신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어요. 레스토랑에도. 그녀가 또 다른 사기꾼이라면 어떨까요? 박준호는 돌아서서 그의 눈이 분노와 고통으로 빛났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권리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미숙 씨, 그 여성. 그녀는 내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 그 순간 문이 노크되고 긴장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작은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 씨. 하지만 그 여성이 떠날 때 이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은색 메달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달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자 그의 심장은 거의 멈추는 듯했습니다. 안에는 바래진 아기 사진이 있었고 그는 즉시 그것이 자신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며. 미숙, 그녀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박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박 씨, 속지 마세요. 그녀는 분명히 이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만해요, 미숙 씨. 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녀를 찾아야 해요. 지금. 그는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폭발에 놀라 보였습니다. 수연 씨,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가능한 빨리 그 여성을 찾아야 해요. 수연이 서둘러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나가자 박준호는 미숙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은 정직 처리될 때까지 휴직입니다. 지금 내 레스토랑에서 나가세요. 미숙은 창백하게 진동하며 항변을 시도했지만 박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알면서 박준호는 의자에 축 늘어져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꽉 쥐고 있는 메달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답 없는 질문들,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가 항상 상상했던 그 여성, 그녀가 그렇게 가까웠고, 이제는 다시 서울의 차가운 거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박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투를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급히 나섰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무시하면서 밖에서는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거리가 텅 빈 채로 울려 퍼지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한편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김혜진 할머니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희망은 짓밟혔습니다. 추위가 그녀의 뼈를 관통했지만 그녀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멀리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남성의 목소리가 엄마. 김혜진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능할까?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어둠 속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준호. 그녀의 아기. 준호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의 오해와 잔인한 상황에 의해 갈라진 어머니와 아들이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달려가 꽉 안았습니다. 엄마, 그가 흐느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진짜로 당신인가요? 김혜진 할머니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감격하여.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눈 내리는 거리에서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치유와 화해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힘들며 많은 아픈 진실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시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눈물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혜진과 준호는 다시 식당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예약하고 있는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혜진이 천상의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들과 직원들의 놀란 눈빛과 속삭임으로 맞이받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여린 어깨에 보호적인 팔을 두르고 메인 홀을 가로질러 사무실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준호는 문을 닫고 예부 세계로부터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수십 년간의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과 억눌린 감정들로 무거웠습니다.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애 나를 버리셨어. 혜진은 그 질문의 무게를 신체적인 충격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내 아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 결정을 후회한 날도 없었지.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5년 전, 혜진은 전쟁에서 회복 중인 남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임신 중이고 자원이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가난하기를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준호는 듣고 있었고 그의 눈물도 조용히 흘렀습니다. 수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는 아픈 이해로 대체되었습니다. 예, 이제야 왔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 혜진은 수년 동안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언젠가는 아들과 재회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지만 삶은 힘들었고 최근에야 여행을 위한 용기와 자원을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잡지에서 너의 얼굴을 봤어.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유명한 요리사.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고 너가 성공한 것을 기뻐했어. 하지만 내가 나를 미워할까 봐 나와 아무 관련도 없기를 바랐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고 안전하지 못했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이해해요. 그 순간 문이 두드리는 소리에 감정적인 순간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연이었고 불안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경찰이 왔어. 그리고 미숙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준호는 미숙이 그의 어머니를 밀어내려 했던 관리자를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연은 미숙이 떠난 후 그녀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그녀가 몇 달 동안 식당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미숙이 혜진에 대한 복수 계획을 경찰에 자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그 계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미숙 씨를 알고 계셨나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네, 이제 기억나요. 몇 년 전에 오해가 있었는데 그녀가 내 탓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걸 몰랐어요. 오, 어떻게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보호와 사랑의 물결을 느끼며.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미숙은 자신의 선택을 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새로운 결심을 반영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연, 경찰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메인 홀로 모아주세요. 몇 분 후, 준호는 그의 팀과 손님들 앞에 섰고 혜진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머니 혜진 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놀람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판단,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천상의 정원은 단순히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예모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이가 존엄과 존중을 받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사랑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홀로 된 어머니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혜진은 감동적으로 아들을 껴안았고 식당은 박수로 폭발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감동적인 장면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은 채 그들은 이제 이들의 여정이 겨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용서해야 할 것이 많으며 나눌 사랑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다시 만난 그들은 편안함을 느끼며 미래를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혜진이 만난 감동적인 장면이 퍼지면서 천상의 정원은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거리의 한 불황자로 오해받던 노인이 실제로 유명 셰프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빠르게 서울에 퍼져 미디어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중대한 변화들을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천상의 정원은 문을 열어 거리의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고 불편해하던 혜진은 곧 식당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과 지혜는 직원들과 손님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혜진은 점점 더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준호와 함께 오래된 레시피와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함께 전통 한국 요리를 준비하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요리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이 그리움과 흥분의 빛으로 빛났습니다. 오, 준호야, 그건 정말 오랜만이야. 나도 젊은 셰프였을 때 작은 식당에서 요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녀는 말을 멈추고 또 다른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부를 공개하려다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주저함을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계속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혜진은 준호의 아버지를 만났던 안전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셰프였고 그녀에게 요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과 재정적 어려움이 그녀가 준호를 입양 보내기로 한 고통스러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깊이 감동하여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혼자서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준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천상의 정원을 위한 새로운 특별 메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메뉴는 그가 배운 정제된 기술과 어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결합할 것입니다. 화해의 메뉴라고 불리게 된 그 메뉴는 즉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손님들은 혜진과 준호의 사랑, 상실, 재해 이야기를 담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했습니다. 한편 준호가 시작한 홀로 된 어머니와 취약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은 커뮤니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재단에서 중심 인물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재단에서 그룹의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익숙한 인물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레스토랑의 전 관리자였던 짧은 형을 선고받고 갓 출소한 미숙이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긴장되었습니다. 미숙은 눈에 띄게 떨면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김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언젠가 당신이. 혜진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심지어 자신도 놀라게 하며 일어나 미숙을 껴안았습니다. 용서는 치유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르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예요. 이 용서의 행동에 감동받은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제 직장, 제 명성. 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가지를 잃었을지 몰라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여기 재단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제안은 미숙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준호는 어머니와 그녀의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 새로운 존경의 수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운명적인 일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혜진은 천상의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 식당은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서울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두 번째 기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봄날의 화창한 아침에 준호와 혜진은 식당 근처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여 그들의 꽃잎이 마치 삶과 재생의 조용한 축하처럼 공중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감정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단지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혜진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 내 아들. 당신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 당신은 모르죠. 많은 해 동안 나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안고 살았어요. 이제야 마침내 숨을 크게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은 작은 호수를 내려다보는 벤치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으로 만든 작은 냄비 모양의 아름다운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작은 글자로 사랑이 비밀 재료입니다.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 준호라. 혜진이 감동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하나로 유지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준호가 설명하면서 어머니의 블라우스에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제 천상의 정원의 매니저가 된 수연이었고 식당의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촬영하기 위해 도착한 텔레비전 팀에 대해 알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묵묵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TV 출연을 꺼려하던 혜진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망과 용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들이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활발한 활동의 장면이었습니다. TV팀이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직원들과 재단의 수혜자들 몇몇이 보도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재단의 중요한 부분이 된 미숙이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씨, 그들이 재단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길 원해요. 신경 쓰시겠어요? 혜진은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사랑. 그리고 제발 저를 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인터뷰는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혜진은 그녀의 여정에 대해 웅변적으로 말했고 용서의 힘과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의 재회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과 커뮤니티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때 기자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겪은 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혜진은 잠시 생각한 후 빛나는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사랑과 용서, 새로운 시작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잠시 동안 떼어놓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항상 다시 길을 찾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고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재단의 수혜자들이 박수를 치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아들과 그들이 만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혜진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정은 길고 힘들었으며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그녀는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중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거부와 오해에서 사랑, 용서, 두 번째 기회의 강력한 증언으로 변모했습니다. 천상의 정원은 한때 배타적인 상징이었지만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 연민과 이해, 공감의 씨앗을 품은 이야기를 통해 가장 깨진 마음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어두운 밤도 새롭고 밝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혜진과 준호의 여정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깊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밝게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지혜의 말씀 채널의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일상의 혼란 속에서 긍정과 영감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변혁적 힘을 상기시켜주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구독하시면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각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심어지는 연민, 이해, 공감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힘든 하루 후에 필요한 말의 포옹,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희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로운 날은 빈 페이지이며 당신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힘이 있습니다.